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죠, 토요타. 요즘 미국의 새로운 관세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블룸버그 기사가 있는데요. 왜 토요타가 특히 타격을 크게 받을 걸로 보이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잘 분석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무역 갈등 쪽에서 토요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배경은 뭔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기사를 보니까요. 정말 좀 충격적인 숫자가 먼저 눈에 띄던데요. 토요타가 단 2달 만에요. 관세 때문에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 정도 이익 감소를 예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굉장히 즉각적이죠. 이게 다른 회사들 뭐 GM 연간 50억 달러, 포드 연간 10억 달러 손실 전망이랑 비교하면 와, 토요타 충격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큰지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26년 3월 마감하는 회계연도 영업이익 전망치도요. 원래 시장 예상치가 한 4조 7천억 엔 정도였는데 이걸 3조 8천억 엔, 그러니까 약 261억 달러 수준으로 확 낮춰 잡았어요. 아무래도 이런 관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뭐 관세 영향이야 받겠지만 왜 유독 토요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크게 타격을 입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높은 수입 의존도 때문이에요. 토요타가 매년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자동차가요, 약 120만 대에 달합니다. 120만 대요? 와.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100만 대의 외국산 자동차 이걸 콕 집어서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내 팬들량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일본 수입 물량이라는 거죠. 120만 대나 수입에 의존한다면 그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 관세 내용도 보니까 4월부터 수입차의 25%, 또 5월부터는 부품에도 25%가 붙기 시작했잖아요. 기사에서 어떤 일본 협상가가 시간당 100만 달러 손실 보고 있다고 했다는데 이게 토요다가 예상한 2달 12억 달러 손실 개선이랑 거의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3억 원 이상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토요타는 현재로서는 미국 내 판매 가격이나 또 미국에 11개의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생산량은 일단 유지하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미일 무역 협상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6월에 타결될 거란 기대도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불투명하죠. 근데 토요다가 미국에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2020년 이후로 거의 21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새로 짓는 배터리 공장에도 139억 달러나 쏟아붓는다고 발표했고요. 이런 투자가 그럼 지금 당장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게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투자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당장 이 수입 물량을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그 켄터키 조지타운 같은 주요 미국 공장들은요, 이미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요. 100%요? 네.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미국으로 이렇게 급하게 옮겨올 만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이 거의 풀가동 중이라면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생산을 늘리는 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 일본 정부 입장도 참 난처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무역 적자가 685억 달러나 되거든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영국하고는 흑자인데 미국과는 적자폭이 크니까 협상력이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기사에서도 한 전략가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내긴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자동차 산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미국 요구를 그냥 다 따르기도 힘들다. 이런 딜레마인 거죠. 다른 일본 회사들도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닛산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만들던 SUV의 미국 주문을 중단했고요. 혼다는 시빅 하이브리드 생산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중이고, 또 마스다는 미국에서 만들던 모델의 캐나다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다를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들이 이번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길에서 보는 익숙한 차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꽤 많습니다. 인기 모델들이 포함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러너 SUV, 그리고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들, 또 렉서스 고급 모델 상당수가 일본에서 직접 수입됩니다.
그리고 RAV4 중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또 코롤라 중에서도 좀 스포티한 GR 버전이라든지 해치백,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해당돼요. 아, 그렇군요. 물론 RAV4 하이브리드나 코롤라 세단처럼 미국에서 만드는 모델도 있지만 또 가솔린 RAV4는 캐나다에서 오고 다른 코롤라 변형 모델은 일본에서 오고 생산지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아, 그리고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일본 내 생산을 연간 300만 대 이상 유지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있지 않았나요?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310만 대를 일본에서 생산했거든요.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생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약속과 또 미국 관세를 피하려면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이 필요성 사이에서 뭐랄까 좀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토요타는 미국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심 인기 모델들의 일본 수입 의존도 때문에 이번 관세 폭풍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런 거군요.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무역 협상 결과가 정말 중요 변수가 되겠네요. 혹시 토요타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상황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무역 긴장 상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거나 어쩌면 더 심해진다면 토요타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능력은 제한적인데 또 일본 내 생산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런 현실 속에서 글로벌 생산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단순히 자동차 가격 인상을 넘어서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